안녕하세요, 교수님. 2학년 B반 박지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이치기공학 4주차 금속상과 파이버 메쉬를 이용한 매치상 제작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상 충이치입니다. 충이치의 조직면의 일부나 전부를 형성하고 있는 액체상의 금속 부분으로 액체 레진상 부분과 인공치 부착을 위한 기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조 금속상의 요구 조건으로는 가능한 한 얇고 견고해야 하며 밀도가 좋아야 하며 작업 모형에 적합되는 정확성이 높아야 하며 생물학적으로 생체 적합성이 좋아야 합니다. 상하충이치 금속상의 적응증으로는 기본적으로 점막 조직이 안정된 부위에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점막 조직이 나쁜 증례의 경우에는 금속상의 적용은 피하되 레진상 액체를 이용한 점막 개상으로 활성화된 점막 조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하 금속상의 충이치 제작한 사진입니다. 다음 금속상 충이치의 장단점으로는 임상적으로 레진상과 금속상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지만 레진상에 비해 금속상이 더 많은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첫째, 강도가 우수하며 둘째로 열 전도성이 우수하고 셋째, 아크릴릭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으며 넷째, 액체상 하부의 조직 변화를 감소할 수 있고 다섯 번째로 무게 부위를 얇게 제작할 수 있어 이물감이나 발음 장애를 줄일 수 있으며 여섯째로 액체 장착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일곱째, 레진상에 비해 흡수성이 없어 위생적이고 친화성이 우수합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제작합이 어려우면 고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이 금속상의 단점입니다. 다음 금속상을 이용한 충이치 제작 과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최종 인상과 작업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러버 인상제를 이용한 최종 기능 인상체에 혁신 메소드를 이용하여 개량된 경석고를 주입하여 경화시킨 다음 작업 모형을 얻어냅니다. 두 번째로는 금속상의 설계를 하는데요. 교합압에 의해 역학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상하 모두 점막이 안정된 부위에 설정해야 하며 설감은 좋은 미각 등의 영향을 주는 부위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이때 작업 모형으로부터 점막 조직을 분석하고 금속상 설계를 결정하는데 점막의 흡수로 인한 생체 변화가 예측되는 부위, 골륜기나 연조직, 미약한 조직이 되는 부분은 첨상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레진으로 해줍니다. 금속상의 설계에서 상악에서는 발치에 수반되어 손실된 치조제는 레진으로 보충하고 변하지 않은 구개 부분은 아주 얇은 금속으로 덮도록 기본 설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악의 기준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외형선은 치조정을 약간 넘는 부분에 설정하여야 하며 후 국의 폐쇄부는 국의 소화를 넘도록 해야 하고 절취 유도 부위는 금속으로 덮지 않아야 하며 피니싱 라인의 설정은 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는 부분에 금속으로 치즈제의 흡수가 있는 부분은 레진으로 보완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다음 하악의 금속성 설계는 치소제의 부동 점막부와 향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부위는 금속으로 생각되는 부위는 금속으로 덮도록 기본 설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하악의 기준점을 살펴보면 첫째, 외형선은 부동 점막부와 부동 점막부와 가동 점막부 사이의 내측에 설정하며 둘째, 후연은 제1대구치 원심 해당부까지 오게 하며 셋째, 치조정부는 릴리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동영상에서는 빠져있지만 세 번째로는 상악 주무형의 후연 폐쇄가 있는데요. 의체상 후연 폐쇄는 상악 의치 후연 부위의 음압 유지를 위한 폐쇄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 영구계와 경구계의 경계부를 따라 연조직선의 생리적인 허용 한도 이내에서 압력을 가하여 폐쇄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후연 폐쇄는 치과 의사가 치료실에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지만 기공실에서 시행할 때에는 상악 모형의 후연 부위에 폐쇄구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금속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에서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모형상에 폐쇄되어지고 아가 복제에 의해 내화성 모형이 얻어진 납형으로 주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 순서로는 블럭아웃과 릴리프인데요. 유지 골격을 수용할 부위를 20게이지 시트 왁스로 입체선과 금속선 부분의 내부 경계선의 외측에 압접하여 부착합니다. 주모형의 블럭아웃은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기공의뢰서에서 표시된 릴리프나 재형성이 필요한 주조 의치상의 윤곽 내에 있는 부위를 블럭아웃합니다. 그 다음 윤곽 부위의 언더컷 부위를 클레이나 크래킹 컴파운드 또는 유틸리티 왁스 등으로 블럭아웃 합니다. 상악 의치상의 표준적인 윤곽은 거의 치조정을 넘어 연장되지 않으므로 이 재료로 순협측 치조면을 따라 위치시켜줍니다. 이때 복제 재료를 변형시켜 내화성 모형을 부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모형의 언더컷이나 디스크레펜시대로 위치시켜줍니다. 사진에서 보는 모습은 블럭아웃과 릴리프가 끝난
주모형의 상태입니다. 다음 5번째 순서로는 내화성 모형을 제작해 주는데요. 주모형의 탈수 방지와 아가볼드 기포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모형을 석고포화 용액에 침수시킵니다. 이때 석고포화 용액은 주모형에 미치는 용해 작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주모형을 복제용 클래스프에 넣고 아가 인상제를 부은 후 완전하게 경화되면 주모형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아가 인상제를 이용해 상악 내화성 모형을 제작하는 모습을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째 순서로는 비즈왁스의 내화성 모형을 처리해 주는데요. 완전하게 건조된 내화성 모형을 로진 비즈왁스에 10초에서 15초 담근 다음 꺼낸 후 과잉의 왁스를 흡수되도록 종이 수건 위에 놓아둡니다. 내화성 모형을 비즈왁스에 담그는 이유는 모형의 표면 강도를 높이고 납형 왁스 없이 왁스가 모형 표면에 단단하게 접착되며 내화성 모형의 표면 활택도를 증가시켜 주저체 내면이 거칠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진에서 상악 내화성 모형을 비즈왁스 처리하는 모습과 하악 내화성 모형을 비즈왁스 처리하는 모습을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7번째 순서로는 납형 왁스업인데요. 노트상의 피계 정도와 경계선의 위치를 보여주는 윤곽을 주 모형에서 내화성 모형으로 옮겨줍니다. 내화성 모형상의 완전한 윤곽을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과도하게 그림으로써 유발되는 과도하게 그림으로써 유발되는 손상한 금속에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상하 내화성 모형의 통법에 따라 납형을 왁스업하는데 상악은 24에서 22게이지, 하악은 21에서 18게이지 시트 왁스나 스티플 시트 왁스를 이용합니다. 사진에서는 상하악의 내화성 모형의 왁스업을 완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순서로는 주입선을 부착해 주는데요. 견치 부위와 제1대구치 부위에 주입선을 위치시켜 부착한 다음 주입선을 의치상 위에 중앙에 위치한 왁스콘 스프레에 부드럽게 연결시켜 줍니다. 9번째로는 매몰과 소환 및 주조 순서인데요. 제작자의 혼수비에 따라 매몰하고 소환합니다. 소환 사이클은 사용하는 내화성 재료에 따라 다른데요. 이때 수형은 항상 주입선 구멍이 아래로 가도록 수활로 내부에 위치시켜 그러한 위치에서 수활로의 벽이나 다른 주형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화성 모형의 소환이 완료되면 금속상을 얻기 위해 고주파 주조기를 이용하여 주조해 줍니다.
지금 이 사진은 메모를 해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기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붓으로 먼저 도포해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끝나면 수환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원심 사진에서는 고주파 주조기를 이용하여 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매물재 및 산화막 제거인데요. 구조물을 주조대에서 제거하여 벤치쿨링 시킨 다음 조심스럽게 큰 매물재를 우선 제거하고 나머지는 샌드 블라스팅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다음은 주조체 다듬질 및 연마인데요. 매물재 제거 후 큰 디스크로 주입선을 제거하는데 이때 주입선을 바로 주조물까지 자르지 않고 안전한 거리에서 잘라냅니다. 다듬질한 다음 샌드 블라스팅하여 적합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주조체 전해 연마인데요. 주조체 적합 확인 후 전해 연마를 실시하고 마무리 연마를 진행합니다. 전해 연마 과정으로 주조체의 내식성이 향상되며 광택률이 높아집니다. 주조체를 전해 연마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러버 포인트 등을 이용한 연마를 한 후 코튼 휠을 이용한 광택을 내주고 지금 사진은 주조체 마무리 연마 완료 후 주 영상에 적합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조체 골드 플레이팅을 한 사진입니다. 골드 플레이팅된 연구 금속상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교합제를 제작하는데요. 교합제는 상하각각 관계 기록과 인공치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의 악재 부분 위에 올려져 있는 공형의 왁스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파라핀 왁스를 이용하여 제작합니다. 그 다음 교합기에 주모형을 부착하는데요. 상하 악골 관계 기록과 안공 기록을 이용하여 작업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합니다. 이때 상하 교합상의 순측면에 정중선과 고각선을 왁스 조각도 등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치 배열 및 읍지상을 조각하는데요. 교합관계가 체득된 교합제의 심미화 기능을 고려하여 인공치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과정은 심미화 발음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총이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치 배열이 끝나면 인공치에서 읍지상 변연에 이르는 읍지상 부분을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등으로 형성하여 치아 상실 이전의 자연 조직의 형태로 다듬습니다. 이 과정은 나부치의 자연감을 부여하여 신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읍치의 유지와 안정 및 저작과 발음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수지읍치 제작 과정인데요. 수지읍치 제작 과정은 일반적인 총이치 제작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 전체적인 과정만 얘기하자면 먼저 나비치를 메모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줍니다. 다음 매몰전 준비 과정으로 플라스크를 확인하고 상악 1단계를 메모하고 2단계를 메모해줍니다. 상악 3단계까지 메모된 모습이고요. 다음 하악 나비치를 메모하는데요. 메모전 준비 과정으로 상악과 같이 플라스크 확인 후 1단계, 2단계 메모를 3단계까지 메모를 완료해줍니다. 3단계 메모를 클램프에 고정시켜줍니다. 다음 한 분리를 위해서 플라스크에 열을 전달하고 한 분리 후 왁스워시를 해줍니다. 왁스워시가 완료된 모습이고 상악함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핑크 레진을 혼합해서 영상 상태가 되면 레진을 전입하고 3단계의 시합으로 과잉 레진을 제거하고 최종으로 상한 플라스크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레진 전입이 완료되고 나면 함을 닫아줘서 클램프에 장착시키고 레진항을 운송시켜줍니다. 운송 후 매물재를 제거하고 액체를 다듬질과 연마를 해주면 금속상의 제작 과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금속상을 제작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을 디자인 먼저 해주고요. 후형 필색까지 형성하여 줍니다. 다음 블럭아웃과 릴리프를 시행해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아갑젤을 통한 내화성 모형을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아가복제의 내화성 제작된 내화성 모형입니다. 내화성 복제 모형을 제작하고 나면 지금은 왁스업이 된 모습인데요. 사실은 왁스업 전에 비즈왁스를 내화성 복제 모형에 비즈왁스 처리를 해준 후에 왁스업을 해야 합니다. 왁스업이 완료되고 나면 주입선과 원추대를 부착해주고요. 부착한 후 메모하고 메모리 완료되면 소원 후
고주파 주조기를 이용한 주조를 해줍니다. 주조가 완료되고 나면 벤치 컬링 시켜주고 매물재를 제거합니다. 매물재 제거 후 샌드 블라스팅하여 매물재와 산화막을 제거해줍니다. 제거 후 메탈 주입선을 절단하여주고요. 주모형의 적합을 확인해줍니다. 저는 다듬질 해주는데요. 다듬대로 플래시 완료된 모습입니다. 플래싱이 완료되고 나면 기초상을 제작해주고요. 기초상 제작 후 교합틀을 제작해줍니다. 다음 제작 과정은 일반 충해치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SS 하이바 프레임워크 시스템인데요. SS 하이바 시스템은 간단하게 모형상에 적합시킨 상태에서 라이트 큐어를 시켜 아크릴 수지에 하이바 프레임워크를 넣어서 중합시켜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체상 하이바 메쉬를 이용하여 우체상을 더욱 강하고 얇고 가볍고 심미적이고 특별 장비 없이 단시간에 조작할 수 있고 금속 재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우수한 생물학적 적합성을 제공합니다. 우체상의 구조 강화를 위한 새로운 소재인 SS 하이버 프레임워크 시스템은 휘어지기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표절되지 않는 대나무의 성질인 섬유성 특성으로 메탈 프레임워크 대신으로 임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제는 금속 메탈로 제작한 메탈 프레임워크인데요. 메탈이 물론 단단하기는 하지만 하이바 프레임워크가 부러지긴 하지만 하이바도 웬만해서는 부러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가볍기 때문에 더 적용 범위를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바의 이용 범위인데요.
선행학습 영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하이바는 쉽게 끊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기는 하지만 잘 끊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치상 속에 하이바 메쉬를 넣어주면 우치상이 잘 파절되지 않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일단 우치상이 파절되는 이유는 먼저 기본 과정의 결함이 있는데요. 기본 과정의 결함은 왁스 제거가 불충분하거나 잘못한 매몰 과정과 무리한 치출, 그리고 치조제에 근접한 배열과 협착으로 벗어난 배열, 그리고 연마시의 부주의로 인해서 입지상이 파절될 수 있습니다. 또 기본 과정의 결함이 아닌 강한 충격에 의한 파절이 될 수 있고요. 재질의 피로에 의한 파절, 약재 부위의 변화로 인해 저정력은 고개 부위 중앙 부분의 응력으로 피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피로 현상에 의한 피로 파괴로 인해 파절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상하극치의 경우 상승 저림과 중앙 부위에서 이렇게 파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레진 우치상이 잘 파절된다고 해서 메탈 베이스 컴플리트 텐처 금속상을 사용했을 경우 일반 레진 우치 상태보다 우치상의 두께를 얇고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메탈을 이용한 메탈 금속상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SS 하이브 메쉬를 이용한 금속상입니다. 하이브 프레임워크 시스템은 정말 간단하게도 일반 레진 우치상 제작하는 것과 같이 시작하는데 레진 우치상 제작 시 사이에 파이버 메쉬를 넣어주면 일반 레진 우치상보다 잘 파절되지 않고 단단함까지 정말 파이버 메쉬 하나로 단단한 우치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우치상의 구조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료인 파이버 메쉬 시스템은 휘어지기는 해도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 성질인 섬유성 특성으로 금속상 대신 임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금속상보다 가볍고 제작 과정이 좀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버 메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파이버 메쉬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모양상에 적합시킨 상태에서 라이트 큐어시켜 아크릴 수지에 파이버 프레임워크를 넣어서 중압하여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제작 방법을 통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파이버 메쉬를 사용함으로써 우치상을 더욱 강하고 일반 레진 우치상보다 얇고 가볍고 또
금속상을 사용한 것보다 신비적이고 특정한 장비 없이도 단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고 금속 재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화이버 메쉬는 물리적 결합뿐만 아니라 화학적 결합까지 아주 단단하게 잘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속상보다 파이버 메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파이버 프레임워크 시스템의 적용 분야인데요. 일단 컴플리트 덴처, 풀덴처 제작 시에 이렇게 일치상에 파이버 메쉬를 이용해 일치상을 더 단단하고 얇고 제작할 수 있고요. 오버덴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버덴처, 피기 엣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컴플리트 덴처, 파절시 풀덴처 파절시에 리페어 해줄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화이버 메쉬를 이용해주면 보다 단단하게 잘 고정되어서 파절됐던 부위가 다시 파절되는 일이 거의 없도록 잘 리페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화이버 메쉬를 이용한 화이버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총이치를 제작하는 제작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보면 모형 위에 분리재를 도포하고 0.5mm의 시트 왁스를 압축해줍니다. 다음 스탑을 형성하여 핑크 라이트 큐어 레진으로 충전해줍니다. 다음 화이버 메쉬를 비닐팩에서 꺼낸 후 비닐팩에 화이버 메쉬를 진공 흡착기에 위치시킵니다. 진공 흡착기를 이용한 비닐팩에 화이버 메쉬를 안착시키고 라이트 큐링 유닛을 이용한 비닐팩에 화이버 메쉬 경화를 해줍니다. 비닐팩에서 꺼낸 작업 모양이고요. 저희 집 개들이 짖네요. 화이버 메쉬의 불필요한 부분을 절단해주고 최종 주모형에 화이버 메쉬를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도 메모로 한 분리 및 왁스 세정이 완료되고 나면 레진을 전입할 때에 화이버 프레임워크 아까 종합시킨 화이버 프레임워크를 섭입 후에 레진을 종합시키고 더듬질해주면 아주 정말 간단하게 화이버 메쉬를 이용한 풀 덴처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화이버 메쉬를 이용한 풀 덴처를 제작하는 제작 과정이나 금속상도 그렇고 화이버 메쉬를 이용한 입체상 제작 과정도 그렇고 말로만 들어봤지 정확한 제작 과정은 잘 알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제작 과정을 알고 나니까 각각의 장단점도 알 수 있고 생각보다는
화이브미씨는 정말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데 비해 정말 장점이 많은 음, 음,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2학기 총체 실습 시간에는 실제로 화이브미씨를 이용해서 송이체를 제작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기대도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4주차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